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가해 행위를 방조했다가 처벌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방조의 뜻이 뭘까요? 형법에서는 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 행위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거나 격려를 해준다거나 범행 도구를 빌려준다거나 범행 장소를 제공한다던가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음주운전 방조라고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데 내가 옆에 탔다면 그것 자체로 방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 형법에서 방조범의 경우 정범, 즉 주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방조할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학폭에서는 어떨까요?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세부 기준을 보면 방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고의성에서 충분히 고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학교폭력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가담, 즉 방조했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되겠죠. 소개해드릴 사안은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와 B에게 맞는 과정에서 그 옆에 따라가서 지켜보고 나중에 피해 학생에게 학폭 신고를 취하해라는 문자를 보낸 사안인데요. 피해 학생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정신과 치료도 상당 기간 필요한 상태라서 A와 B의 경우 출석 정지 20일과 학급 교체까지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의뢰 학생 역시 사회봉사 정도는 충분히 받을 상황이었는데 사무 교내봉사 5시간을 받는 것에서 끝났어요. 사실 이 정도 조치를 받아내는 데는 의뢰 학생이 유리한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심의위원회에 제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학생이 A 학생과 B 학생과 그 자리에 함께 간 경위부터 피해 학생과 합의한 내용, 그리고 학폭 신고 문자를 작성한 전후 사정, 마지막으로 그 내용의 취지 등을 아주 상세하게 파악해서 의견서로 작성했습니다. 가끔 부모님들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4호 사회봉사 받는 거나 3호 교내 봉사를 받는 거나 어차피 봉사활동인데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조치 없음 처분이 나오는 거 아니면 학폭 가해 학생으로 조치받는 거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히려 보호자분들은 봉사 시간에 집착을 하세요. 애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든 바퀴든 어쨌든 오랜 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되면 공부하는 시간 뺏긴다고. 하지만 이 3호와 4호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고요, 4호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이런 1호, 2호, 3호와 같은 조치를 기재유보부 조치라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풀어서 보면 이 호수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조치결정 통보서에 3호 조치라고 적혀있고 괄호 안에 이행기한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 기한 안에 이행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해 학생이 3호 조치를 받고 이후에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3호 조치를 받으면 그땐 어떻게 될까요? 이건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안 한다는 조건에는 동일한 학급 내에서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으로 가해 학생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폭으로 1호, 2호, 3호를 받게 되면 그때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부 기재 유보 조치를 이행을 안 했다가 그 기한이 지나버려서 그 이후에 이행을 하면 적힌 부분이 삭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1호, 2호, 3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들은 심의에서 정한 이 이행 기한 안에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조치를 받아들였다면, 불복하지 않겠다면 이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를 잘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해 학생 조치가 졸업 즉시 혹은 일정 기한을 두고 삭제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특수한 중학교나 외고나 특목고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다. 엄청 치명적입니다. 오늘은 성공 사례를 가지고 학폭을 방조한 경우의 처벌 수위,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기재유보부 조치의 특성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 1호, 2호, 3호인 기재유보부 조치에 불복을 할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이나 전화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